국화님의 리액션만 보면 22영수, 미스터킴 전부 다 개그맨이야. 되게 재밌어. 지금 장미님을 앞에 두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랑 국화님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거랑 국화님한테 얘기를 하면 국화님 막 빵 터져서 막 웃겠지? 장미님은 그 참 재밌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그걸 보는 남자들은, 특히나 서툰 남자들은 장미를 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내가 재미없는데 억지로 재밌는 척 해주나 보다 해버리고 국화를 보면서 야, 내 유머를 알아보는 재밌네 신나서 어깨에 막 빵 차버린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장미님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장미님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니 없지는 않겠지. 이제 우리는 근데 3인칭으로 보니까 장미님의 어떤 다른 것도 보지만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 1인칭으로만 보거든요. 한 10년 전에 제가 올린 것 중에 차가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한번 요령을 알면 더 쉽다. 뭔가 차가워 보이는 사람, 뭔가 세 보이는 사람, 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기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차갑다. 그러면 저 차가움이 예를 들어서 나만 향한 건지 아니면 원래 그 사람의 텐션인 건지를 해서 원래 그 사람의 텐션이면 그 사람의 그런 차가움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아봐주면 훨씬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고. 그 영상이 있어요. 어딘가에 있어. 뭐 원피스처럼 어딘가에 남겨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장미, 국화, 용담 이 셋을 딱 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비교를 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차이가 좀 명확한 것 같아. 장미님은 마음이 있어도 표현이 예를 들어서 10까지 표현되는 분이고, 국화님은 마음이 없어도 표현이 100까지 되는 분이에요. 100의 위에 위치해 있어. 항상 일정하게. 재미없어도 웬만큼 웃어주고 넘어간단 말이야. 용담은 갭이 굉장히 커. 싫으면 싫은 티 팍팍 내고, 좋으면 좋은 티 팍팍 내고. 그러니까 용담은 갭이 굉장히 크고, 장미님은 밑에 위치해 있고, 이건 리액션 정도며, 국화님은 위에 위치해 있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자신을 위해서 좋은 능력이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알죠. 국화님이에요. 국화님하고 장미님하고 용담님하고 그 분들이 각각 가진 매력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국화님이 좋은 연애를 한다, 좋은 삶을 산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리액션 측면에서만큼은 더 유리하고 더 시장이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시장이 넓어지면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르기가 쉬워. 시장이 넓어진다라는 건 나에게 공급 가능성의 물건들이 많아진다는 거거든. 어쨌든 수요는 나 하나로 고정돼 있고. 그러면 뭐예요?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좀 억지스러운 해석인데 싼 값에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꼭 가격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국화가 선택지가 많아지긴 하는데 감정 노동이고 용담이 제일 속편한 인생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 그런데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 감정 노동이 안 한 사람한테는 엄청 힘든 노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평소에 꾸준히 해오는 사람에게는, 요령이 생긴 사람에게는 그게 그렇게까지 대단히 힘들지 않아. 그래서 야, 이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용담처럼 그냥 편하게 사는 경우도 있고, 국화처럼 어느 정도 단련이 돼서 그게 그렇게 에너지가 크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맛집에 가서 2시간 줄 서서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2시간을 줄 서면 모수 음식을 1,000원 내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먹겠지. 그러니까 내가 쓰는 에너지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비해서 훨씬 적어지는 거야. 내가 2시간 정도 하면 그게 감정노동이고 대단히 힘들지 않아. 그리고 결과물이 그런 대단한 음식이라면 해볼 만한 거지.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가 쓰는 이 에너지가 너무 커. 2시간 가는 동안 내가 예를 들어서 뼈가 약해. 그래서 걸어가다가 나는 다리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어. 거기서 2시간 기다리다가 열사병에 걸릴 수가 있어.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그 결과물이 가나 초콜릿이야. 그러면 어때? 그럼 할 거야? 못하지. 아, 이렇게 살 바야 그냥 ABC 초콜릿 먹어야지 하고 말지 그냥. 그래서 내가 거기에 쏟는 그 에너지의 양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훈련에 의해서 달라져. 훈련에 의해서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담님 같은 경우는 너무 훈련이 안 돼 있어. 무슨 만화 주인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만화가 장르가 좀 한정적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그런 루트를 타고 오지 않았어. 용담님은 너무 손해보는 타입이면서 주변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타입이에요. 이게 그리고 좀 연애를 해본 사람들은 용담님 같은 분을 좀 힘들어하기도 해요. 용담님이 보면 매력이 있거든. 특히나 어린 나이에 또 그렇고 뭐랄까 평범하지가 않거든요. 신선하고 호기심을 주는 그런 매력이 있어. 그리고 감정 표현이 확실하고 그래서 솔직하다는 느낌을 주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서 겪지 못했던 막 체면을 차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 그러니까 합숙맞선을 보면 거기에서 부모님하고 정말 싱크가 잘 된 진짜 그 참한 양갓집 규수라는 표현이 딱 맞는 분이 나와요.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그런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그 얘기를 했어. 저분이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는 매력 어필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지만 틀에 박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용담님은 그 반대의 위치에 있지.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해보면 방금 말했던 그 양갑집 교수 같은 현진님, 그쵸? 나이가 들수록 그런 친구들이랑 결혼하는 게 상당히 안전하고 좋은 선택이다라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현진 씨 같은 사람, 그런 양가치 교수 같은 사람을 선택하거든. 절대 용담님 선택 안 하거든요. 부모님 관점에서 생각해봐. 그렇다면 남자가 나이가 들수록 어느 시점에 가까워지겠냐는 거지. 부모님 시점에 점점점 그쪽으로 가까워져 가요. 왜냐면 세상 물정을 알게 되거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용담님 같은 스타일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리고 양갓집 교수가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양갓집 교수라고 하는 건 체면을 중시하고 엄격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유치한 예시지만 어쨌건 진도도 나가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도를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새롭고 신선하고 막 즐겁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뭔가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이겠지. 근데 이제 이런 뭐 참하고 틀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어디 그런 생각을 해. 혼줄이 날 수가 있어. 예시를 설명하기도 힘들고 괜한 예시를 들었네요. 합숙맞선에서 그 현진 씨 파트는 물론 그건 있어요. 현진 씨 어머니가 연봉을 물어봤다라는 게 좀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용담님은 그냥 내가 피곤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냥 눕잖아. 그쵸? 성질 있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절제하는 타입이고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실은 성질이 안 나는 사람이기는 해요. 굳이 저런 걸 화 안 내도 되잖아 하고 무난히 넘기는 사람이 나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 그게 저는 장미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장미 같은 사람을 못 알아봐. 그렇다고 성질이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고 막 성질이 더럽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은 화가 날 수 있어. 그런데 그 화를 좀 이성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면 물론 근데 장미님이 그런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장미님은 지금 아직 표현이나 이런 데 부분이 약해서 지금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그런 거를 좀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이 전기수 결혼하신 정숙님이 좀 무던한 스타일이었죠. 예전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최소한 그런 사람이지. 용담 씨는 뭔가 정리를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체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첫날 용담님의 그런 모습들은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 버렸어. 저는 뭐 의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패션에 대해서 모르니까 해서 입겠거니 그냥 생각을 하죠. 근데 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개념이 없어서 기준값이 없는 사람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용담님의 행동을 보면 좀 개념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다 같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누워버리는 게 거기서 이미 많은 게 드러났었거든. 우산을 펼 때도 이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게 그냥 뛰어들어 버린다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뛰어드는 거. 그러니까 내 옷은 잘 정리하는데 뭔가 그 상황에서 주변을 보면서 뛰어들지를 못하는 거. 개념이 없다는 게 그냥 욕처럼 쓰이지만 정확히 뜻은 그냥 다른 사람과 개념이 다르다잖아요. 좀 기준값이 다르다가 실은 개념 없다는 말이거든. 확실히 다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배우면서 그 나이가 됐을 만한 것들을 못 배운 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흔들면 터진다 정도는 알 법도 한데 모른다는 것도 용담님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살아오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오다가 그나마 요즘에는 이제 필라테스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사회화가 되려고 나름 애쓰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최소한의 암묵지가 있는지 개념이 없어. 우리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안에서 몇 년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당연한 것들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커피를 먹더라도 아침 회의 전에는 탕비실을 이용하면 안 된다거나 이게 규칙은 아니어도 그 회사만의 암묵적 룰이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에는 그런 암묵적 룰이 생겨요. 그걸 배워가. 우리도 모르게 많이 배운 것들이 있을 거야.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누우면 안 된다거나 사람들을 비키게 하면서까지 뭘 하면 안 된다거나 뭐 새치기를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걸리를 흔들면 터진다 정도는 보통 배우지. 근데 만약 그걸 모르면 그거를 함부로 안 흔들지. 막 나서서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려는 의지는 막 있어. 근데 그거를 많이 안 마셔서 봐서 모르면서 흔드는 게 많이 모르는구나. 모르는 게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떤 이 사회적인 암묵지에 대한 학습이 없어. 그게 어떤 액체일 줄 알고 흔들어. 회사에서 암묵지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보고 배우는 거야. 인생에서의 암묵지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게 많아요. 보고 배우는 거야. 경험하면서. 주변에 대한 배려가 본인 나름대로 감성적으로는 있을 텐데 행동으로 배려가 나오질 않아. 주변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는 거야. 굉장히 아이 같은 면이 있는 거죠. 그런 아이 같은 면을 대표형수님은 크게 나쁘게 보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대표형수는 정말 누구를 뭐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28기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여기도 좀 도구로 슬슬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28기 때도 나랑 커플 돼서 나온 사람이 다른 사람과 임신하고 결혼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건 그냥 3초 쇼하다 끝나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랑 커플 돼도 뭐 다른 사람이랑 임신하는데 뭐 대표형수 입장에서는 뭐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지고 그냥
좋은 이미지만 남기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까지 들어. 국화님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에는 미스터 킴, 이번 시즌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미스터 킴이 됐습니다. 3번 도전 끝에 드디어 주인공이 된 예능적인 주인공은 미스터 킴, 연애 서사의 주인공은 경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서 번외로 상철과 백합은 이제 따로 1대1 커플 되는, 보통 이제 낯설 보면 약간 그런 커플들이 있어. 뭔가 이게 삼각관계 중심에 있는 약간 주인공이 있고 6명 중에서 그냥 한 커플 정도는 따로 둘이서 꽁냥 되는 그런 커플들 생기잖아요. 약간 뭐 상철님하고 백합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도 그냥 열애로 생각해버리는, 맞아, 너무 확고해가지고 이젠 궁금하지 않은 약간 그런 커플들. 두 분 행복한데 뭐 행복하세요? 이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상철님하고 백합님, 만약 백합님의 부모님의 반대만 없다면 저는 두 분 잘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니즈도 맞고, 상철님하고 백합님 응원하고요. 국화님 이야기로 빗속에 모여있는 골싱들,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를 상상해. 이번에 그러면 몇 커플이 나올까? 일단 상철, 백합 한 커플 나오고, 경수, 국화겠죠? 그렇게 2커플이겠죠? 비장한 표정의 남자들. 여기서 국화님이 튤립님하고 이렇게 서 있거든요. 낮에 선택한 대로 하겠지? 동시 선택했잖아. 지금 국화님은 그래도 경수가 와서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그건 있어요. 낯솔 사계가 진짜 진도가 느리잖아요. 이게 4일 동안 일어난 일을 4개월 동안 보고 있어요. 거의 이거 시간과 정신의 방이거든요. 이 정도의 비율로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간 개념으로 일주일의 차이가 이들한테는 반나절이야. 이들의 하루는 우리에겐 뭐 2, 3주란 말이에요. 하루가 거의 뭐 한 달까지도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더 조심스럽고 마음 표현을 잘 못하는 거는 좀 이해는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로도 그렇긴 해, 생각해보면. 지금 국화님도 경수의 마음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수 올인?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를 수 있지. 왜냐면 우리는 지금 몇 주간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반나절 차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선택한 대로 하겠지? 동시 선택했잖아. 국화님은 경수가 그래도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잴 거였는데 하루 고민. 하루도 아니고 막 반나절 고민 상태 막 이래. 지지난주부터 계속 고민해 쟤는 막 이랬는데 알고 보면 반나절 고민한 거야. 그러니까 뭐 이분들은 살짝 좀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화님은 경수랑 하고 싶어. 경수랑 데이트한 게 좋았거든요. 근데 경수랑 데이트한 게 좋았어 봤자 같은 날이에요. 이날 낮에 선택하고 나서 경수랑 데이트해서 좋은 감정이 들었으니 불과 몇 시간 전에 경수에 대해서 좀 괜찮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이 든 상태인 거예요. 그래도 경수랑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몇 시간 전에 데이트 한 번 해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생겨서 가가지고 다른 사람 정리하고 경수씨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하긴 좀 어려웠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백합이나 국화님이 좀 답답해 보이는 면이 그거거든요. 아니 어차피 한 사람으로 마음속으로 선택해놓고 왜 표현을 저거밖에 안 해? 근데 이게 그 표현을 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는 이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국화님은 경수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작진은 낮에 선택한 그대로 이동하라고? 어림없죠. 그냥 그대로 이동해야지. 국화님부터 출발을 하니까 멀리에 있는 미스터 킴이 가장 이제 끝쪽에 있었으니까 들썩들썩 하면서 이제 따라 붙는데, 영수님은 좀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따라 붙으니까 미스터 킴이 바로 또 의성어를 덧붙여 주죠. 자기의 감정을 혹시라도 사람들이 모를까봐 따잇! 아쉽다라는 의미를 받은, 만화책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딱 등장했을 때 쿵 뭐 이런 거, 두둥 이런 거,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국화 바로 옆으로 이제 22영수가 딱 붙고요. 멀리서 이제 미스터 킴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죠. 자기의 존재감을 좀 어필하려는 시도인데 이거 좀 떨어진 걸로 미스터 킴이 좀 조급해하거든요. 근데 저 멀리에서 이렇게 떨어져 걷는 게 대세에 영향 없어요. 전혀 없어. 여기서 천천히 걸어오거나 아니면 뭐 옆에 다른 사람이 붙든 말든 아무 대세에 영향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미스터 킴의 모습이니까 아우 저렇게 뭐 대세에 영향도 없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뭐 저런 걸로 신경 써 하잖아요. 하지만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내가 연애할 때는 은근히 그런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쓸 때가 많아요. 데이트할 때 뭐 사소한 것들 있잖아. 뭔가 이 사람한테 내가 취미가 안 맞았다. 그래서 망했다. 저 사람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저는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끝났다. 아니거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런 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공통점 찾기 하다가 뭐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국화님은 선택해줄 줄 몰랐는데 영수님은 뒤에 또 옵니다. 그러면서 미스터 킴이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내가 방해꾼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중간을 끼어드니까. 결과적으로는 국화 마음속에서 생각해보면 미스터 킴은 방해꾼이 맞죠. 국화님은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판단을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뿐이지 판단은 끝났죠.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돼. 벙식님도 그 막 뛰어가가지고 24옥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아무 의미 없거든요. 여기서 미스터 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는데 22영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게 물론 농담이고 그런데 미스터 킴의 머릿속은 유머러스하고 지적인 모습을 어필한다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 유머러스하고 지적인 모습이 어필되지 않았거든요. 약간 자기 세계관 안에서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자기 세상 안에서 내 개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뭐가 있냐면 경수님은 용담한테 까여서 국화한테 산책 신청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용담님과 데이트하고 와서 국화랑 산책을 하려고 하니까 미스터 킴은 뭐라고 생각해? 아, 용담이랑 잘 안 됐구만. 안 됐으니까 갔지. 갈 곳이 없으니까 갔지. 아, 용담이랑 얘기 잘 안 된 거 아니거든요. 잘 안 됐으니까 갔지. 갈 데 있으면 안 갔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미스터 김식 사고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얘기해 줄 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 사람이 가진 세계관이 그런 세계관인 거야. 그 세계관이 맞는 사람이랑 만나면 대화가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세계관이 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못 느끼겠지. 이런 분이 뭔가 이게 진짜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우아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겠지만, 또 근데 그렇게 우아한 사람은 미스터 킴과는 좀 거리를 두려고 할 거고, 그래서 방해꾼이 된 것 같은 느낌 뭐죠? 근데 여기에서 유머라는 게 티키타카가 된다고 해서 계속하는 게 꼭 무조건 장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멈출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뇌절의 타이밍하고 멈출 줄 아는 거, 그거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게 상대가 웃어주니까 막 계속 막 티키타카가 하는 것처럼 하는 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재미도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뭐 만담하듯이 막 하는 거, 웃어주는 거 힘들단 말이야. 여기서 미스터 킴이 방해꾼이 된 것 같은 느낌 뭐죠? 그러니까 22영수가 누구시죠?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하면서 막 거기서 상황극을 막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막 벌써 재미없는 거 가지고 누구시죠? 하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막 계속 말을 이어서 죄송해요,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 줄 알았나 하면서 이걸 막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미없단 말이야. 언제까지 할 거야. 저런 거 웃어주기 힘들어요. 그래도 대표 형수님의 빈자리를 미스터 킴이 채우고 있으니까, 또 대표 형수님이 이번으로 끝은 아니겠죠. 다음에 또 나오면 활약을 하겠지. 돌싱 세계에서 대표 형수님은 절대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미스터 킴이야말로 정말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아, 근데 빠가 없나? 어떤 의미에서 빠가 있겠지. 미스터 킴의 캐릭터가 재밌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미스터 킴의 재미는 이성적인 매력 을 주지 못하는 재미다 보니까 실속은 없어. 미스터 킴 본인에게는 손해인 거지. 불안감을 이렇게 상황극으로 승화하는데, 여기서 계속해. 저 22영수 이러면서 막 자기소개 막 뒤돌아보면서 하거든요. 그 미스터 킴은 또 그래요? 22김만 안 봐서 이러면서 또 그것만 안 봤다고. 언제까지 할 거야? 22영수는 사계를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22영수는 재밌어하고 미스터 킴도 재밌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1절만 해야 돼요. 22영수님은 지금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재밌다고 여기는데, 미스터 킴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 말을 많이 얹으면 안 돼. 22영수님의 매력은 직업과 배려에 있어요. 22영수님은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지금 포지셔닝이 됐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지복행이 준 선물이야. 22영수님은 인내심이 훌륭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처럼 포장이 됐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지복행에서 그게 22영숙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결과물일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건 센스는 없지만 인내심 강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서 미스터 킴이 할 때 하면서 어른스럽게 허허 하고 넘어가야 돼. 그냥 말로 어필하려고 하면 안 돼. 애초에 그게 장점이 아니거든. 그거 기대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속내를 약간 모르겠지만 말수는 적어서 22영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말은 없지만 정말 헌신적이고 배려심 넘치는 어른스러운 사람이구나. 약간 그렇게 보이는 게 22영수님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내심 있는 배려심 있는 남자. 물론 지복행을 좀 디테일하게 보신 분들은 그 배려가 좀 센스 없는 배려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어쨌건 그 마음은 정말 센스는 없지만 배려심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미스터 킴 페이스에 또 그대로 따라간단 말이지. 그건 그래, 센스 없는 건 뭐 그렇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알잖아. 냉동만두를 체코까지 가져가서 만두를 하는 그 정성,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건 차이가 있죠. 안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센스 없는 배려였지만 이제는 배려도 좀 배웠구나. 영수님은 어떤 브랜딩을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사람한테 배려하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좀 사람 말을 듣고 사람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사람 머릿속에 그거 환상만 딱 심어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은 있는 사람인데 센스가 없었지만 이제는 좀 사람을 배려하는 센스를 키워가고 있다. 그 환상이 딱 심어지잖아요. 그러면 22영수님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필이 될 수 있겠죠. 장점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미스터 킴 드립에 가만히 있으면 삐졌다고 오해받을 거예요. 표정이지.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차이죠. 미스터 킴이 요실금 어쩌고 이러고 있으면 그러지 마. 요실금이요?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다르죠.
우선은 주되 거기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막 하려고 안 해야지. 상대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려가 주지 말아야지. 아이 뭐 그런 농담을 해요. 아이 재밌긴 한데 깜짝 놀랐네.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지. 그러면 미스터 킴만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물론 미스터 킴은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그 페이스에 말리면 안 돼. 22영수님은. 이렇게 되니까 지금 거의 미스터 킴 폭탄이 터져버렸어. 미스터 킴 폭탄 터지면서 다 죽은 거야. 22영수도 죽고 미스터 킴도 죽고. 물론 처음부터 두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던 건 아니지만 국화 앞에서 두 사람은 폭발해버린 거예요. 같이 죽은 거야. 근데 만약 경수님이었다면 유실금이요? 하고 그냥 넘어갔겠지. 그게 오히려 낫다니까? 그게 오히려 더 센스 있는 게 될 수 있어. 막 거기서 막 더 센스 있는 말로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이면 저 해결 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더 드립을 칠 수도 있겠지만 22영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은 경수 보고 싶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래 억지로 하면 안 돼. 어차피 22영수님은 막 그렇게 막 말 센스가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상대가 환상을 가질 수 있게 배려심 있고 센스를 노력하고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 그 전략으로 좀 가야 되는데 미스터 킴은 굉장히 유쾌하지만 그 유쾌함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약간 선 넘는 농담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배려를 근간으로 한 어느 정도 희생을 근간으로 한 이건 방송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MC로서의 헌신 같은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브랜딩을 해야 돼. 첫날은 그게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아니야. 이건 그냥 공격이잖아. 재미도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늘어주고 말을 뭐 굳이 나서서 해야 될 상황도 아닌데 그러면 미스터 킴은 뭘 해야 되냐.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돼요. MC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거든요. 첫날은 미스터 킴이 나서야 되는 때였어요. 사람들이 어색하고 이러니까 나서지 않았거든. 그래서 나서줬거든. 희생해줬거든. 그거를 툴림님도 좋게 봤었죠. 근데 미스터 킴 여기서는 나서지 않아도 될 때인데 나섰단 말이야. 계속 나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브랜딩이 다 싹 깨져버리는 거죠. 첫날 브랜딩을 잘 해놓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가벼움을 너네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해주는 거야 라는 걸로 좋게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그 가벼움으로 어떤 본인의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가벼운 행동이 나온다. 특히 국화에게는 배려심 없는 행동이 나왔거든. 국화한테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 만나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달디단 국화와의 데이트라고 사람들 앞에서 막 계속 어필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국화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도 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은데 배려심 없다고 느껴버리는 거지. 그렇게 국화님은 두 사람과의 데이트가 예고가 됩니다. 영수님 국화에게 가버리니까 장민님은 아쉽고요. 카메라 있으니까 뭐 참는 거긴 하죠. 미스터 킴 너무 올인 전략을 세워서 오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올인을 안 해서 좀 문제다였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스터 킴이 분명히 이번에는 좀 전략을 세워서 오신 것 같거든요. 자기소개도 더 깔끔했고 자기소개할 때도 정장 비슷하게 딱 있고 안 해야 될 말 안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국화님에게 올인이 되면서 결국 자신이 드러나 버리고 있어. 미스터 킴은 여기서 자기 우산을 접고 국화님과 한 우산을 씁니다. 제가 들겠습니다 하면서 은근슬쩍 국화와 함께 우산을 쓰고 국화는 미스터 킴이 이렇게 같이 쓰니까 22영수님 보면서 이렇게 살짝 웃죠. 미스터 킴 이번에 전략적으로 나름 고민하고 왔어요. 보면 올인 전략도 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딱 맘먹고 온 것 같고 자기소개도 전에 사계에 나왔을 때랑 많이 달라졌어. 그때 사계에서 자기소개했을 때는 뭐 섹시한 여자가 좋다고 그랬나?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뭐 굳이 저런 얘기까지 하나 이런 게 있었거든. 그리고 자기 직업의 소개도 좀 자신감이 없었고 근데 여러모로 아직도 좀 아쉽게 됐다. 오히려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더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우산을 같이 씌워주면서 훗 사람이 이제 궁지에 몰리면 진심이 나오죠. 항상 조심해야지. 누구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스터 킴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같이 걷던 뒷모습을 봤을 때 어땠나. 국화와 22영수가 앞에서 먼저 걷고 있었죠. 미스터 킴은 당연히 다대일 데이트를 하겠지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겁나지 않았대요. 물론 즐겁고 기다렸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오히려 경쟁할 사람들이 동시에 국화님에게 어필한다면 내가 더 돋보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대화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 아니에요. 수다쟁이가 될 수가 있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진짜 수다쟁이야.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 자리 전체가 조금 뭐랄까 힘들어. 그래서 자주 못 만나겠어. 이게 젊을 때 알던 친구인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입을 열면 되게 지루한 거야. 이게 입을 열면 괜찮은데 끝나질 않으니까 이게. 그렇다고 또 끊기에는 또 내가 이 친구를 또 좋아하고 하니까 또 막 적당히 해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대화의 점유율이 높으면 그날 말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절대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대화의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꾼들이 있어. 뭐 어디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어느 주점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서부 영화에서 그런 주점이 딱 하면 거기서 이렇게 사람들 막 이야기꾼. 제가 지금 떠올린 이미지는 로알드 다hl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인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꾼이 중간에서 만담꾼처럼 해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길게 해도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지분을 가져가는가 빠질 때 빠질 줄 아는 거.
그러니까 미스터 킴은 자기가 더 돋보일 수 있다. 그래서 미스터 킴이 여기에서 돋보이기 위해서 쓴 방향성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쾌하고 웃기고 그리고 지적인 거. 이 두 가지가 미스터 킴은 지금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유쾌하기 위해서 농담을 막 던지고 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슨 고사성어의 비유를 해석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좀 아쉽죠. 그걸로 어떤 지적인 게 어필이 안 되지. 말수를 오히려 줄이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됐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MC 역할을 했어야. MC들은 너무 이렇게 다운돼 있고 조용할 때는 나서지만 빠질 때는 빠지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올려주거든. 뭔가 배려를 하고. 그랬다면 국화님이 미스터 킴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인상을 가졌을 수도 있겠죠. 지구비유, 지적이지. 지구과학과 역사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지적인, 그러니까 그게 지적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나름 미스터 킴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좋아,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자신이 없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사고하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이제 MC를 하고, 미스터 킴이 처음에 그나마 사람들 호감이 올라갔던 이유는 MC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공격수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막 까내리면서 웃기는 거는 진짜 언제 그냥 심영래 씨나 뭐 이런 분들 그런 시대 토크쇼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미스터 킴은 진짜로 자기가 재밌고 이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부분에서 내가 22영수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2영수도 굳이 그 페이스에 말릴 필요 없어. 22영수도 예상대로 국화를 선택한 미스터 킴, 그러면 잔인한 생각을 해야죠. 이제부터 전쟁이다. 그래, 전쟁이다라는 사고방식까지는 좋아요. 22영수님 전쟁이다. 좋아. 그러면 전쟁이면 어디서 싸울 건데? 뭘로 싸울 건데? 왜 22영수님이 미스터 킴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전쟁터로 가서 미스터 킴이 지금 말하는 전쟁을 가냐고요. 본인의 장점은 뭔데? 배려심 있는 남자, 인내하는 의사,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만큼 이제는 좀 센스를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뭐 그거 한마디면 되는 거를, 그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를. 전쟁이라는 마음 가지면 좋은데 진짜 전쟁이라고 해서 상대가 나를 찌르는 말 똑같이 돌려주고, 그건 전쟁이 아니야. 똑같은 전쟁이어도 다르게 전쟁해야지. 전쟁을 진짜 하는 마음은 중요한데, 이기려는 마음은 중요한데, 이기려고 할 거면 뭘 할 거냐는 거지. 이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잘하는 걸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에너지를 덜 쓰고 해야지. 그러면 상대가 환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숟가락 하나 더 얹으면 짱이죠, 그게. 상대 페이스에 내가 못하는 거 가지고 막 하면 의미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는 이런 거를 잘 알아요. 내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출연자나 뭐 이렇게 어디 나오는 출연자 보면은, 저분은 솔로 주역 나왔으면 오히려 좋았겠다. 저분은 하트 시그널 나오면 어울리겠다. 저분은 나는 솔로. 이게 보이잖아요. 물론 그게 뭐 맘대로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는 전장이 있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클럽에 가면 인기가 많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곳 소개팅 가서 인기가 많을 거고, 그거 알겠거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안 되는 거지. 굳이 상대가 하고자 하는 상대의 장점으로 가는 거지. 미킴이 이긴 건가요? 누가 이겼어요? 여기서 두 사람이 대결을 해서 누가 이겼죠? 경수님이 이겼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여기서 같이 논계작전이야. 뭐 누구를 위한 논계작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같이 자폭해가지고 가만히 있던 경수님이 그냥 이겼어. 갑자기 경수님 승리가 됐어. 그래서 두 사람의 전쟁으로 경수님 승. 그러니까 뭐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은 모듬전을 앞에 두고 막걸리를 먹기 시작합니다. 국화님 뭐 제가 따라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딱 따라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미스터 킴이 이제 나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유유서 먼저 받으시죠 어르신. 이러면서 막 국화님이 빵 터지거든요. 국화님이 빵 터지니까 2절 3절 계속 가는 거야. 국화님이 여기서 자존감을 막 올려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조금 이런 경향이 좀 많은데, 웃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면 자존감이 올라가거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재밌게 해준다는 게 되게 뭐랄까, 내가 뭔가 해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스터 킴이 이 전회차였나 전전회차였나 거기서 이제 인터뷰에서 말했던 게, 자기의 어떤 장점은 여성의 니즈를 캐치하는 그런 센스, 그리고 뭐 유머 감각, 대화가 되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를 덧붙였던 게 그나마 어린 나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기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내가 한 살이라도 어린 게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국화님이 물론 모든 조건이 똑같으면 어린 사람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대세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지 않아요. 지금 국화님이 원하는 진짜 니즈는 미스터 킴님이 캐치를 못했죠. 그래서 국화님이 이렇게 빵 터져서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영수님이 처음엔 잠만 받을게요. 뭐 그거 하니까는 뭐야? 금주하니까인가? 장유유서 먼저 받으시오 어르신.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드립이에요. 그리고 뭐 그걸로 웃고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국화님이 웃으니까 그 웃는 것 때문에 신나가지고 2절 3절 계속 가. 하긴 곧 50세니까 반백살이죠. 그러니까 22영수는 또 좋아. 그러면서 우리 말띠예요. 말띠즈. 띠동갑? 혹시 두 바퀴? 한 바퀴인 거 알면서 일부러 이제 두 바퀴라고. 그러니까 22영수님이 환갑 때 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여기서 저거에 대응을 너무 해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어. 근데 이 상황에서 22영수님은 미스터 킴하고 티키타카를 하는 게 어떤 만담의 일원이 된 것 같고, 저거 자체는 재밌었을 거예요.
이게 22영수님은 기본적으로 약간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사람과의 소통을 굉장히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것도 22영수님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일이야. 다른 사람하고 막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22영수님은. 그래서 이거는 22영수님에게는 재밌고, 우리가 이렇게 만담을 하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웃기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네 라고 또 거기서 신나버려. 22영수님은. 미스터 킴은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어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완전 지금 여기 앉아있는 3명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 22영수님은 내가 이렇게 소통하면서 재밌네? 이 재미가 어필이 좀 되겠네? 나 이런 면도 좀 어필이 되겠네? 그리고 그것보다 넘어서서 그냥 즐겁네가 돼버리고 있고, 미스터 킴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도 나의 유쾌함이 전달되고 있겠지? 나를 그만큼 재밌게 보고 있겠지? 나의 지적인 유머에 이 사람이 흔들리겠지? 국화님은 웃어주기 힘들다. 언제까지 할 거지? 이렇게 지금 셋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2영수님은 환갑때 보자. 여기서 미스터 킴은 술을 또 원샷합니다. 국화님이 또 술 마시는 거를 좋아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미스터 킴이 술을 마시니까 국화님이 오 마셨네? 오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또 술 마시는 모습을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가 난 술 마시는 사람 좋아요. 그래요? 저는 술 안 마시는데 해도 돼. 그것 때문에 막 매력이 막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 막 상대가 나는 이런 사람 좋은데 그거에 막 하나하나 다 맞춰줘야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맞춰주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그 선생님 마취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말을 할 때도 그때 22기 당시에 그 분석을 할 때 저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채팅창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때? 그렇게 불려버려. 지금 그게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누군가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 게 개념의 차이예요. 그런 말을 그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사고방식이 실은 좀 넓지는 않은 거지. 미스터 킴이 이렇게 전을 이렇게 짝짝 찢는데, 22영수가 세게 찢는데 강도가 세다? 부드럽게 좀 찢어봐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미스터 킴 페이스에 지금 벌써 말렸어. 22영수님이 벌써 미스터 킴처럼 찌르는 개그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평소에 그렇게 유머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 만담을 하면서 누가 웃어주니까 지금 그거에 취해버렸어. 근데 이제 또 거기서 미스터 킴은 탄력이 세네요. 형님 피부랑 달리. 그러니까 여기서 22영수는 개그 프로에서 서로 이렇게 디스하면서 하는 그런 WWF 같은 그런 표정 있잖아요. 막 하는 막 뭐 그런 표정 있잖아. 그거를 막 지으면서 지금 이 쇼의 쇼 호스트가 됐다는 생각으로 즐기고 있어요, 22영수님은. 미스터 킴은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어때? 내가 재밌지? 이 형 재미없지? 이걸 지금 계속 어필하고 있고. 그래서 먹으면서 하죠. 국화님은 일단은 그 정도 하고 좀 드시죠. 그렇게 나온 음식은 오징어 순대군요. 22영수 그래 이거야. 이 맛에 여행 다니지. 22영수님 지복행이 정말 22영수님 너무 망쳐놨어. 망쳐놓은 건 아니죠.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이 맛에 여행 다니지. 22영수님도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경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큰 경험을 해버렸지. 무난하게 열심히 마지로서, 그리고 힘든 어머니, 그러니까 뭐 실제로 어머니가 힘들다기보다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지. 자식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에 가서야 어떤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종교를 통해서 배웠고, 살면서 외할머니랑 한번 스위스를 갔다 온 게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복행을 통해서 어떤 여행을 또 경험을 더 추가적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 보면 영수님의 어떤 경험이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주어지는 경험이 굉장히 소중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뭐 파스타도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이 집 잘하는 집이네 라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막 이 맛에 여행 다니지. 영수님은 지복행이 끝나고 좀 22영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이 벗어나기 위한 것, 그리고 지복행에서 내가 잃은 것을 다시 또 채우기 위한, 나는 진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기 위한 그런 여행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맛에 여행 다니지. 누가 보면은 진짜 여행 블로거인 줄 알겠어. 스스로에게 자신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증명하려는 거. 그게 어떤 심리일 것 같냐면, 22영숙님에게 맥주 공장을 경험하게 해주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2영숙님한테 그러니까 혼났잖아요. 그때 안 가겠다고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22영숙님은 맥주 공장 나중에 나 혼자라도 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혼자 갔을진 모르겠지만 원래 나는 맥주공장 견학 좋아해요. 나는 원래 여행 좋아해요. 라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거. 이 맛에 여행 오는 거지. 이게 여행 꿀팁이죠. 캐리어 들고 마트 가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또 세상을 또 계속 배워나가고 계시니까. 국화님은 그래도 잘 맞춰줘. 속초 다시 오면 생각 많이 날 것 같아. 여기서 22영수도 미스터 킴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지금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킴님 생각은 안 날 것 같은데, 미스터 킴님은 생각 안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2영수도 이렇게 또 찌르는 농담을 하죠. 22영수는 미스터 킴을 공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쇼호스트가 되다니, 내가 만담으로 무대에 올라가다니, 이렇게 신날 수가. 이게 22영수의 지금 신남이죠. 22영수는 여기 국화랑 나 이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미래에서 왔습니다. 근데 미스터 킴은 약해.
더 해요. 제 진피증 뚫고 들어올 때까지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정도 각오했습니다. 타격감 좋아 뭐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하는데 이거 재미도 없고 이거 저기 말을 하다 보면 참 저게 재밌는 줄 아는데 처음에 한 번은 뭐 그럭저럭 재밌거든요. 그래서 웃어주면은 끝을 몰라. 이게 적당히 끊을 때 좀 끊고 해야 되는데 미스터 킴이 국화에게 물어봅니다. 예상했던 사람들 왔습니까? 근데 국화는 누가 올 줄 몰라도 한 분은 온다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22 영수가 경수님 올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지금 경수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죠. 22 영수 입장에서는 미스터 킴보다. 왜냐면 경수님은 돌싱이 아니거든. 약간 돌싱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어떻게 보면 돌싱인 게 이게 리그가 원래 나뉘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국화님의 말이 약간 애매하게 전달돼요. 국화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경수님은 나 데이트 때 말해줬어요. 용담님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경수를 떨어뜨리고 싶은 미스터 킴 입장에서는 물론 나중에 경수님의 행동을 보고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미스터 킴은 그래요? 용담님한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용담님 선택했다고 이 말은 이 데이트에서 선택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나 데이트에서 나는 두 사람 중에 용담님으로 선택했다. 끝. 이렇게도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미스터 킴은 굉장히 안심해. 22 영수만 제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버려. 경수는 용담을 선택했구나. 끝. 그게 여기서 이 저녁 데이트만 선택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용담님하고 경수랑 그러면 경수는 용담 몰인으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뒤에서 경수는 용담한테 선택을 했는데 용담한테 거절당해서 국화한테 다시 왔구나 라고 미스터 킴은 생각하는 거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국화님의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봤으니까. 국화님은 오늘 저녁 데이트를 용담님을 선택했다고 알려줬어요. 근데 여기 지금 미스터 킴은 두 사람 이렇게 1대2 있는 자리에서 용담을 선택했다고 했구나. 그러면 끝났네. 그쪽은 거기 갔으니까. 근데 다시 오니까 용담한테 차여서 왔구나. 미스터 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담님한테 감사하네요. 강력한 경쟁자 한 명 떨어지고 약한 경쟁자만 남았어. 그래서 강력한 경쟁자 경수 떨어지고 약한 경쟁자 22 영수만 남았어. 또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안 떨어졌죠. 그 말은 아니었지. 근데 뭐 국화님은 굳이 뭐 수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느끼려면 느껴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22영수는 그런 빌드업이었구나. 미스터 킴도 저도 자신있게 성공 칠 수 있는 게 여기서 막 계속 이런 드립을 치는데 진짜 정말 약간 유머 1번지 감성이 좀 있어. 서로 막 찌르는 농담하면서 막 웃고 하는 좀 옛날 개그맨 분들이 많이 이렇게 했거든. 요즘은 이런 거 끝난 지 한참 됐는데 이런 거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한단 말이지. 여기서 미스터 킴은 저는 달이고 영수는 햇님. 달이 빛나는 이유는 결국 해빛이 반사된 게 달빛이거든요. 국화라는 지구를 중심으로 자외선과 햇빛을 준 해. 나는 달. 그래서 자외선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겠죠. 그러면 달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만약 그렇다면 빛을 못 주는 거 아니야. 비유인데 저게 뭐 어필이 되는 비유인지를 모르겠어. 그냥 자외선 드립을 치려고 그냥 한 거 같기는 하고. 근데 22영수는 나는 자외선을 안 줄 것 같아. 근데 미스터 킴은 그래요? 과학적으로 해에선 자외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지적인 어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화님이 또 재밌어하고 22영수도 즐거워합니다. 이게 22영수님이 이런 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같이 대화를 하고 이 무리에 끼어 있고 뭔가 소통이 되고 티키타카가 되고 있는 상황은 22영수에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농담도 해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뒤에 가서 국화님한테 막 농담을 또 시도하거든요. 근데 굳이 내가 못하는 거를 많이 하려고 할 필요 없는데 미스터 킴 알만한 분이 사실 제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아니 적당히고 뭐고 뭘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뭘 위해서 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미스터 킴은 전혀 본인에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서 국화님의 마음이 미스터 킴님 쪽으로 올 수가 없죠. 이게 뭐 어떤 매력적인 모습도 아니고 국화님이 원하는 모습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적당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슬 요실금이 올 때라. 그래서 22영수도 요실금이요? 하면서 뭐 그냥 웃거든요. 그래 그냥 웃고 넘어가야 돼. 여기서 뭐 굳이 저쪽 페이스에 말릴 필요 없어. 그래서 22영수는 아까 장난쳤는데 사실 형님이 제일 신경 쓰였어요. 두 사람이 장난인 건 알겠어요. 농담인 건 알겠어. 그리고 미스터 킴이 진짜로 22영수한테 공격하고 이런 것라기보다는 이거는 나의 유쾌하고 지적인 이런 유머를 할 수 있다는 걸 과시하는 중이고 22영수는 지금 우리들의 만담이 먹혀있구나 하고 즐거워하는 중이거든요. 실제로는 뭐 만나본 적이 있고 그때는 이제 미스터 킴이 22영수를 보러 갔었대. 심지어 그때는 22영수님이 형님을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화님이 워낙 스타니까 근데 여기서 22영수가 뭐라 그래? 그때는 스타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스타 인 거를 22영수님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스타가 아니었군요. 지금은 스타신데. 스타가 맞으니까 그래요. 스타가 맞지. 그래서 오늘 장미님이랑 데이트했는데 카페 사장님이 알아보고 사진 찍어달라고 했다고.
그래서 카페 사장님 사진도 찍고 가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카페 사장님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22영수님이 저는 팔려도 되는 얼굴이에요 하면서 또 괜히 또 드립을 치시는데, 그러니까 22영수님이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22영수님은 진지하려고 하지만 그런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재밌을 수는 있는데, 22영수님이 진짜 누구를 막 재밌게 하려고 만담을 하면 이거는 안 돼. 선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인사하고 22영수는 다음에 올 때까지 잘 돼야 해요? 아니면 안 됐었어? 아니 덕담을 해도 왜 이렇게 해? 다음에 또 올게요. 잘 돼야 해요? 이건 뭐야? 이제 막 창업하셨나? 내가 사진까지 찍어줬으니까 잘 돼야 해요? 뭐 이런 거야? 뭔가 이렇게 묘하게 어색하거든. 22영수님의 멘트나 이런 게 좀 본인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또 미스터 킴이 또 갑자기 겸손한 말을 합니다. 이 형님이 가진 장점과 매력 다 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국화님은 또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엄청 해줘. 그래, 약간 누군가를 응원하는 말들 중에 묘하게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너도 잘 될 거야. 그런 말이 은근히 좀 사람이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철웅아 너 어쩌다 유튜브를 했는데 너도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말들. 이게 좀 기분 나쁘거든? 아니, 나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힘내. 잘 될 거야. 나 지금 잘 되는데? 이 정도면 난 만족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올 때까지 잘 돼야 돼요? 지금 이 정도면 잘 되는데? 왜? 이 잘 될 거야가 이게 좀 그래. 약간 상황을 잘못 쓰면 좀 사람 좀 김 빠지게 하거든. 약간 좀 내려다보고 하는 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그게 어떤 뭐 선민의식 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가 위로 혹은 뭐 응원 뭐 이런 거를 참 그래서 힘들어해. 그러면서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뭐 이런 것도 다 비슷하다. 국화님이 능글맞으면서 여유로운 매력이 있잖아요. 22영수를 능글맞으면서 여유롭다. 이거는 정말 22영수님이 듣고 싶은 말이지 실제로 22영수님은 아니잖아요. 왜냐면 국화님은 지복행을 보셨어요. 물론 뭐 그냥 내일 하면서 거기 있는 TV를 보면서 그냥 자세히는 안 봤다고는 하는데, 국화님은 22영수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 능글맞으면서 여유롭다. 그러니까 22영수도 이게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아. 제가요? 능글맞다가 듣고 싶은 말이지. 왜 그 말이 듣고 싶은 말인지 생각해봐요. 이게 조금 다른 예시로 하면, 일진하고 모범생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 있어. 일진으로 살아온 사람은 성인이 돼가지고 어떤 스타일링을 할까? 똑같이 염색을 하고 막 그런 잠바를 입고 막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배우면 그때부터는 뿔테 안경을 쓰고 앞머리를 내리고 단정한 옷을 와이셔츠를 여기까지 덮고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많지. 진짜 사람을 많이 하면. 그래서 속칭 뭐 너드남으로 불리고 싶어 하죠. 지적이고 착한 남자로 보이고 싶어 하지. 일진으로 경험할 거 다 경험한 애들은. 그래서 걔네들한테 좀 놀았나 봐요? 하면은 기분 나쁘지. 굉장히 범생이 같아요? 하면은 그래요? 하고 좋아하죠 오히려. 근데 한 번도 놀아보지 못하고 일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만 하다가 이제 좀 자유가 생기니까 머리 염색하고 막 그렇게 멋있게 하고 다녀. 근데 누가 봐도 얘는 얼굴에 공부가 있어. 다른 게 없어. 근데 그런 사람한테 좀 놀았나 봐요 하면 어때? 제가요? 하면서 좋아하지. 놀았나 봐요라는 말이 누군가한테는 칭찬이 돼. 왜냐면 추구미니까. 누군가한테는 무례한 말이 되지. 왜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치부를 드러내는 말이니까. 22영수는 제가요? 여기서 국화님이 능글맞으면서 여유로운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2영수는 못 믿죠. 제가요? 하면서 편먹었어 둘이? 근데 여기서 못 믿으니까 편먹었어 둘이 이러니까 국화는 칭찬 하면서, 이게 누군가를 칭찬했을 때 이 사람이 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물러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칭찬을 애초에 안 해야 되지만 했다면 밀어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남이시네요. 정말 코가 멋지세요. 제 코요? 저 컴플렉스인데? 그럴 때 미안해요. 그쵸?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안 하는 이만 못해. 시작했다면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봤던 코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하고 밀어붙여야 돼. 그래요? 하고 약간 좀 그 사람이 약간 쏠깃해지게 믿어지게, 이왕 시작했다면 믿음을 줘야 돼. 그래서 처음에 좀 시작을 말든가. 네, 여기서 국화님은 그래서 밀어붙이기 모드로 가죠. 그래서 의도하진 않더라도 나쁜 남자의 향이 난다고. 진짜 22영수님의 추구미, 나쁜 남자, 능글능글하고 여유있고 나쁜 남자의 향기까지 나는 매력이 넘치는 남자. 이건 정말 22영수의 추구미였을 거 아니에요. 진짜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해서 던져주는. 근데 여기서의 관건은 상대가 믿지를 않죠. 그걸 믿음을 주는 기세까지. 그래서 의도하진 않더라도 나쁜 남자의 향이 나. 그래서 막 22영수는 제가요? 나쁜 남자? 내가? 근데 막 국화님은 있어요. 저도 AB형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막 어떤 나쁜 남자? 미스터 킴도 같이 그 칭찬에 동참을 해가지고, 나쁜 남자는 매력이 있어요. 어떤 면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약간 자기 마음을 선뜻 주지 않아서 상대를 힘들게 할 스타일이다. 22영수님이 뭘 자기 마음을 안 줘요. 그냥 온통 줘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마음으로 1년간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22영수도 이건 믿어지지 않아. 내 주제에? 근데 국화님 자꾸 한 숟가락 매력 있어요. 이렇게 뭐 국화님
국화님도 매력 있어요 막 이렇게 하고 미스터킴도 옆에서 어우 이건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다 이러니까 22영수님의 입꼬리가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매력 없이 그러면 나쁜 놈인데 어우 막 하면서 막 두 사람이 칭찬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슬슬슬 22영수님은 몰라도 주변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소가리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콜드리딩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점성술사들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요. 가족 중에 물가에 사는 사람 있지? 없는데요? 있는데 네가 모르는 걸까요? 주변에서 네가 모르지만 있었을 거야. 그런 거. 점쟁이 기법. 신장이 안 좋은 가족 있죠? 너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렇죠? 빠져나갈 수 없는 거. 그 전에 빌드업을 잘 해놓으면은 그것도 다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화님의 이런 말, 22영수님은 몰라도 주변에서 마음이 아프거나 소가리 했을 것 같아요. 증빙할 수 없어. 하지만 그런가 해버려. 왜냐면 주변에서 그렇다는 거를 주변에서 말해주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야. 마당에 대추나무 있지?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기법이랑 이 기법은 다른 기법인데 둘 다 콜드리딩에서 쓰이는 기법들이죠. 그러니까 네가 모르는 사람 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22영수님은 이제 슬슬 신난단 말이야. 요즘에는 뭐 우물 있는 집이 없지만 집에 우물 있지? 아니 없는데요? 거기가 원래 우물터였어. 우물터였는데 네가 모르는 걸 거야. 니네 동네가 어딘데? 그래 여기 물 숫자가 들어가잖아. 억지로. 그래 그러면서 뭐 부모님 성함 하면서 그래 여기에 물수변이 들어가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우물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 22영수님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신나가지고 난 딴짓은 안 하는데 근데 국화님은 딴짓 안 하는 건 기본값이고 근데 딴짓 안 하고 너한텐 연락 잘하고 너 내가 뭐 하는지 뻔히 알잖아. 근데 진심을 알 수 없다.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뭐 정서적 고개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은 좀 미스터킴 입장에서는 안 좋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좀 사귀기 힘든 사람이지 않겠냐. 나는 솔직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라는 걸 미스터킴은 어필을 하고 있는 건데 22영수님은 나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어? 나 그런 남자야? 나 좀 멋진데?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화님은 지친 여자가 그렇게 22영수님의 마음을 모르다가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결말이 아니겠나. 국화님의 이 말은 국화님 입장에서는 약간 장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솔직히 노력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뭐 22영수님은 갑자기 또 그거를 수용해버렸네. 매력 있는 나쁜 남자의 단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아무튼 국화는 그래서 나쁜 남자였을 것 같다. 그래서 22영수는 지금 그거에 신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미스터킴은 지금 전략적이야. 그래도 그 전략이 지금 잘못된 전략에서 문제지. 미스터킴은 나는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다. 야. 22영수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야. 그거를 나쁜 남자의 매력하면서 우쭈쭈 해주면서 그렇게 지금 어필을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근데 22영수는 나 나쁜 남자의 매력이 있어 하면서 지금 신나버렸고 그래서 국화님도 미스터킴은 너무 잘 알아. 너무 섬세해서 오히려 힘들어. 너무 섬세해서 힘들어라는 거는 속내를 나한테 너무 말을 해서 내가 압박받고 있다는 얘기죠. 국화님 입장에서. 근데 이제 국화님은 이제 미스터킴에 대해서 말 못하고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또 알아주죠. 국화님은 미스터킴도 알아주고 22영수도 알아주고 두 사람이 원하는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킴은 국화와 대화를 하고 지금 완전히 막 세상에서 천사를 만났어. 국화님은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누가 착한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 산타 할아버지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누가 어떤 매력을 가졌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섬세하고 내가 혼자 소가리를 했던 것까지 알아주고 있다 이거니까.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와 대단하다 이 여자. 그래서 미스터킴은 더 빠져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감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스터킴이 중국 고사를 예를 들어요.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리말은 항상 있지만 백락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도 그 진가를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거는 우리 둘 다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국화가 나를 알아줬다. 이거 결국 19영철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 가랭이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이 지금 거의 그 마음이란 말이지. 그 맥락이란 말이죠. 국화님 지금 보면 22영수님의 진면목과 매력도 알아봤고 저의 매력까지 캐치해줘서 우리의 백락이 아닌가. 이걸 지금 막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그러면서 막 국화님 막 엄지척 막 이렇게 해주거든. 이러니까 엄지척까지 하니까 미스터킴은 됐다. 나의 어떤 이런 지적인 비유에 국화는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막 22영수도 엄지척. 저에게 있어서 백락 같은 국화님이 너무 좋고 진짜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이 말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미스터킴의 태도가 스마트킴은 아니었거든. 근데 이제 저거 하나만으로 뭔가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에는 조금 지금까지의 태도가 좀 아쉽지 않았나. 지금까지 쭉 꾸준히 이렇게 잘 말을 해오다가 이랬으면 뭐 어떤 방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나빴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미스터킴이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스터킴이 해야 되는 거는 자제력이야.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싶어도 안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힘. 좀 체면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은 나와 사고방식이 다를 수도 있다는 눈앞의 이득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타인은 나와 다를 수도 있다는 사고를 좀 하고 멀리 보고 물러설 때 물러설 줄 아는 게 좀 필요한데 그게 조금 아쉽죠. 그래서 22영수는 저는 그런 넘변은 없지만 사계에 존재해줘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야 돼. 길게 하면 어차피 져 이러면서. 그래서 22영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경쟁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 지금 거의 자폭이었는데? 이 정도면 경수님 밀어주게요. 그 뭐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있잖아. 한 사람 몰아주기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표정 막 구기고 막 한 사람만 잘생겨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수준이야 지금. 네, 영수님은 이 자리가 즐거웠죠. 그래서 페어플레이 하자는 느낌으로 받아들였고. 근데 미스터킴은 달랐죠, 머리가. 3인 데이트 순간에서만큼은 제 매력이 더 크게 발현됐던 것 같아요. 국화님을 더 웃게 했으니까. 여러 가지 센스 있는 단어 선택, 또 문장을 얘기함으로써 그런 거를 썼다고 해서 어떤 인텔리함과 스마트함을 어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정도로 센스 있는 말들을 하진 않았기는 해요. 어떤 센스는 좀 나설 때 물러설 때를 알고 상대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상대 생각을 알아내는 것도 센스 중에 하나인데 그게 너무 단순하게 돼버렸지. 그렇게 데이트가 끝나고 1대1 대화를 하러 갑니다. 미스터킴이 이제 우산을 건네는데 22영수는 하나만 받고요. 미스터킴은 뭐 우산을 국화님한테 주려고 하는데 국화님이 제가 따로 가면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하면서 그걸 받지 않고 가고요. 그렇게 국화와 영수님의 1대1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22영수가 어때요 이제? 오전에 경수님 받고 이제 새 남자와 다 데이트를 했으니까 물론 다 다대일이긴 했지. 네, 경수님하고도 했고 미스터킴 22영수 본인이 마음에 두는 새 남자 다 데이트 해봤잖아요. 지금 마음은 어때요? 근데 국화님은 마음은 경수지. 근데 경수 마음이 지금 용담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좀 심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22영수가 힘들죠? 그래도 오늘 밤에는 2명으로 추려지지 않을까. 1명도 아니고 2명이라고요. 2명으로 추려지지 않을까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영수는 제가 없어도 얘기는 해줘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22영수님 마음은 어때요? 영수는 확실히 2분으로 좁혀진 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일 2분 중에 제가 아직 갈등한다면 어떤 선택도 못 할 수 있겠다. 어느 한 명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서 지금 22영수가 누구의 마음이 아플까봐 지금 선택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라니 정말. 지금 스스로에게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미스터킴하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드립쳤던 것도 조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거의 뭐 백수예요. 뭔가 내가 국화님을 선택하면 장미님이 너무 아플 것 같고 장미님을 선택하면 국화님이 너무 아플 것 같고 물론 근데 국화님이 아플 것 같다고 생각까지는 안 했을 수 있겠지. 제가 국화님을 선택 못하더라도 그건 장미님을 너무 아프게 할까봐 그러면 장미님을 선택하든가. 아무튼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아직 뭐 고민할 수 있겠지. 근데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고민한다는 게 너무 영수님스럽기는 해. 지금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고 본인을 포장하는 그런 부분들 포장지가 너무 없으면 이게 미스터킴 되는 건데 포장지가 너무 많으면 이제 22영수 되는 거야. 뭘 누구를 아프게 할까봐 선택을 못하고 말고 지금 뭐 사람들 마음 어루만져주러 왔어요? 본인이 지금 뭐 정신과 의사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들 못 봐. 선생님이 맞춰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 보람 때문에 의사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다른 과 갔어야지. 그런 거 똑같아요. 지금 다 포장이란 말이야. 포장이 너무 강해. 그렇다고 또 포장이 없으면 또 미스터킴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어떤 중간 어디쯤에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국화님이 궁금한 거. 저는 영수님의 2명이 누군지 모른다. 근데 영수님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근데 국화님은 저는 진짜 몰라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그 둘 중에 국화님은 없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화님이 진짜요? 하고 놀라요. 아니 이게 예고에 나왔었잖아. 그래서 저거 농담인가? 진짜 없나? 없다면 튤립하고 장미인가? 막 이런 고민했었잖아요. 국화님에 대한 마음이 왜 없어졌지? 그러면 뭔가 서사가 있었나? 근데 결론은 뭐야? 개그야. 뭐 누구를 위한 개그란 말인가? 이 미스터킴한테 이게 아까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안 좋은 물이 들어버렸네. 국화님 뭐 리액션 자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개그를 안 웃으면 점점점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웃으면 국화님이 진실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22영수님의 이 개그가 실은 국화님 입장에서 만약 국화님이 굉장히 섬세하고 똑똑한 사람이면 저 개그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냐면 저거는 자기를 시험한 거거든. 여기서 국화님이 말해줄 수 있어요? 갑자기 궁금하다. 그러면서 22영수가 모르는 거야? 모르는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몰라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국화님은 없어요 했을 때 뭔 소리야 이렇게 해버리면 알았던 거잖아요. 알았는데 진짜 몰라요 라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진짜 몰라? 너 없다고 해도 너 모른다고 할래? 라고 지금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농담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화님이 진짜 몰라요라는 말을 믿지 않고 던진 농담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수님의 이 농담의 맥락이 상대 말을 믿지 않고 상대를 테스트한 게 돼서 실은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농담이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영수는 국화님은 없어요라는 농담을 던진 게 너 진짜 몰라? 이래도 몰라? 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영수님은 저걸 농담이라고 본인은 말했지만 저건 상대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테스트한 꼴이 돼버리니까 이래저래 실수한 거지.
근데 여기서 영수님이 참 센스가 없는 게 이런 개그를 안 웃으면 하고 웃을 줄 아는데 저기서 웃으면 국화님은 물론 진짜 놀라서 놀란 거지만 저기서 바로 개그라고 생각하고 웃어버리잖아요. 방금 본인이 했던 말을 부정하는 꼴이 돼요. 그럼 방금 자기는 알면서 모른 척한 내숭녀가 돼버리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기서 웃으라는 건. 그러니까 실은 굉장히 영수님이 센스가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웃어야 하는데 아니죠. 영수님 무슨 말하고 있어. 여기서 국화님이 웃으면 국화님이 웃음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님이 진짜 센스가 없어. 그래서 함부로 농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수님. 지금 이것도 실수거든. 그러니까 재미없어서 실수가 아니고 저건 농담이 아니고 상대 입장에서 저걸 웃으면 이게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저걸 웃잖아요? 국화는 내숭쟁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안 되거든. 근데 영수님은 국화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국화를 좋아하는데 상대에게 이런 함정을 던져놓으면 안 되지. 근데 본인은 함정을 던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재밌는 줄 알아. 드립 괜히 쳤나? 진짜로 예상이 안 된다고? 그래 진짜로 예상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라고 왜 상대를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국화 아니면 장미, 국화 아니면 장미라고 그래도 얘기를 했고요. 살면서 뭐 포기할 건 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좀 안 웃길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미스터 킴하고 나를 비교하듯 두 분이 워낙 달라서 힘든 고민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화도 두 사람을 고민하고 있고 나도 국화와 장미를 고민하고 있다. 약간 그런 역할극에 조금 빠져 있죠. 마음은 장미보다 국화하면서도 그거를 지금 스스로 잘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자신에 취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수님은 용담을 선택했다는 말에 미스터 킴과 나만 경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수님도 여기서 아까 친 농담에 대해서 후회를 좀 하나 봐요. 제가 치는 개그가 고급스러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생각할 만한 개그인데 이게 나름 국화 맞춤으로 선보인 개그 아니에요. 아까 국화한테 굉장히 무례한 개그예요. 국화님이 웃어주니까 맞춤형으로 했다고 하는데 국화가 맞춰준 거지. 국화 맞춤형으로 한 게 아니고 국화가 맞춰줘서 맞춤형처럼 보이게 해준 거죠. 근데 영수님이 그거를 캐치하면 영수님이 아니긴 하죠. 그래서 영수는 내 말 한마디로 상대를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어주는 게 정말 사람 마음 얻는데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웃어주는 것만큼 가성비 좋은 유혹이 없어요. 국화님하고 잘 지내보고 진중하게 알아보면 즐거운 일은 많겠다. 그렇게 이제 국화님에 대한 마음이 올라갔고 장미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저도 22기 때 겪은 게 있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빨리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거다. 22기 때 겪은 게 있어서 여전히 진짜 22기 영숙님한테 대한 그런 상처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나는군요. 22 영숙이기 나한테 그랬는데 나는 22 영숙 같은 짓 안 할 거예요. 내일까지 말할 겁니다. 그렇게 22 영숙님의 1대1 대화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스터 킴의 대화 차례고 여기서 미스터 킴은 너무 진정성 있어요. 그래서 심장아 나대지 마. 너무 두근거리는 거야. 국화를 만나러 갈 생각에 지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국화에게 가죠. 많이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 국화는 이제 힘들어. 지금 이 두 분 모시고 같이 먹는 것도 힘들고 영수랑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고 이제 미스터 킴까지 오면 이제 더 힘들지. 미스터 킴이 왜 더 힘드냐면 그나마 22 영수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뭐랄까 좀 덜 부담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체면이 있어서 선을 넘는 행동을 안 하거든. 근데 미스터 킴은 체면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나 국화랑 잘 될 것 같아. 막 서동요 전략 그냥 막 써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불도저처럼 또 마음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더 부담되지. 그래서 일단 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화님은 일단 와줘서 나를 힘들게 하고는 있지만 일단 와줘서 감사는 하다. 미스터 킴은 제가 감사하죠. 국화는 대화 주제를 어떤 즐거움, 셋 이렇게 돌리고 싶어. 그래서 셋이 하는 대화가 되게 즐거웠어요. 그쵸? 미스터 킴이 국화님이랑 하는 대화야 당연히 즐겁고 아까 셋이 얘기할 때 국화님이 원하는 니즈의 점수는 확실히 내가 이 형보다 높구나. 이런 게 진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죠. 저 말을 상대가 하게 만들어야지. 상대가 저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고 확인해야지. 꼭 물어보지 않더라도 저걸 확인해야지. 왜 본인이 판단한 걸 자꾸 해버려. 이게 이 전기수 29기 광순이 한의사 광순님도 저런 것 때문에 옥수님 마음 초반에 못 읽었잖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내가 더 높죠?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왜 판단한 거를 굳이 상대한테 말을 해. 만약 그렇다면 입 밖으로 꺼낼 필요 없지. 확신을 한다면. 확신을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좀 확인해 봐야지. 확실히 내가 이 형보다 높구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인간하래. 이렇게 두 분이 얘기하고 있을 때 경수님도 출격을 준비합니다. 이제 국화 리그의 끝판왕 등장이지. 경수님은 미스터도 뭐 2개를 뿌리고 이런 루틴을 지키면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는 이 두 분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네 하고 돌아갑니다. 지금 경수도 국화를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수님도 용담님과 대표 형수랑 이렇게 같이 데이트를 하고 또 1대1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재밌죠. 재밌지. 매력 있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국화랑 비교를 하면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면 비교가 안 되긴 하지. 경수님도 지금 국화님이랑 되게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미스터 킴이 또 예시를 드는 게 아니 왜 휴대폰 같은 거 파는 분들이 딴 데도 알아보고 오세요.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오세요. 제가 가장 잘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니즈에 맞춰드릴 수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좋은데 이게 내 물건 사주세요 다른 거 안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상대가 원하는 니즈도 아니야.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야 물건이 싸면 사지만 이렇게 좀 있는 분들은 물건이 가성비가 없어도 더 좋은 걸 사고 싶어. 한 번을 사도 좋은 물건. 관점이 다른 거지. 지금 여기서 무조건 맞춰주고 좀 다른 부분에서도 좀 싸게 가성비 좋게 그런 거 선택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리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원하지 가성비 안 따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애도 그렇죠. 뭐 살면서 둘이 같이 가성비를 따질 수는 있어도 가성비를 따져서 누군가를 만나는 마음은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4번만 만나보자 했더니 그럼 2번만이라도 이게 아니라 4번을 만나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미스터킴은 다른 남자 알아봐도 불안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아요. 뭘 불안하거나 조급해지지 않아.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서 여유 있는 모습을 진짜 보여야지. 여유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소용없죠. 국화님도 뭐 사람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러면서 대화가 끝나가지고 미스터킴과 국화님 이렇게 오는데 오면서도 계속해서 그 얄팍함이 자꾸 드러나. 가성비는 계산적인 마음인데 마음이 생길 수 있나요? 그게 요즘 친구들은 더 많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는 아니지. 계산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여기서도 또 미스터킴스러운 멘트가 나오는데 뭐라고 그래. 22영수 형님이 코골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막 코골이가 막 어마어마하다라고 막 청각에 손상을 줄 정도로 코고나 본데? 너 22영수님이랑 잘 됐다가는 너 달팽이관 무사 못해? 거의 지금 너 아주 그냥 큰일 나. 그렇게 하면서 가니까 마침 또 그 앞에 22영수님이 탁 나타나. 그러면서 이제 우산을 자연스럽게 우산 씌워주면서 스틸킴에게서 국화님을 스틸하는 22영수님이라니 정말 귀하군요. 청각 손상 예고로 국화님을 스틸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미스터킴이 잘했어 막 스스로 막 자부심을 가져요. 막 잘한 것 같아. 잘했어. 나쁘지 않았어. 잘한 것 같아. 이게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이 자기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서 그래.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는데 너무 눈앞의 이득에만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죠. 약간 비슷한 관점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스터킴이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화님은 22영수님에 대한 마음의 변화는 좀 더 좋았어요. 왜 좀 더 좋아? 22영수님이 재밌어서? 매력적이어서? 아니죠. 조금 더 22영수에 대해서 마음이 커졌대. 근데 왜 그 마음이 커졌나? 그 마음이 커진 이유는 미스터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면 미스터킴에 대한 마음의 변화는 부담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미스터킴은 부담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22영수님의 마음이 왜 올랐냐? 부담이 없어서야. 이 사람은 지금 장미와 나를 저울질하고 있고 이 사람을 내가 굳이 거절하지 않아도 그냥 내일까지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나한테도 시간을 벌었으니까 미스터킴은 부담이 돼요. 왜냐면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22영수님이랑은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는데 저랑 장미님 중에 고민하고 있고 최종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 듣고 마음이 편하던데요? 그러니까 벌써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된 거잖아요. 선택지가 4가지로 는 거야. 나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 나를 선택하고 최종 선택 안 하는 거. 장미를 선택하고 선택하는 거. 장미를 선택하지 않는 거. 어쨌건 선택지가 무려 4가지.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최종 선택까지 하는 그 25%의 확률만 아니라면 지금 괜찮은 거잖아요. 미스터킴은 그냥 무조건 나를 선택해. 100%야. 그러니까 이제 25% 확률이니까 조금 더 부담이 적죠. 그리고 좀 시간을 벌었지. 그래서 경수의 마음을 확실히 알기 전까지 좀 시간을 벌었고 일단 경수의 마음부터 경수 안 오나? 좀 기다려보다가 정 안 오면 내가 가서 대화를 해볼 수도 있고 어쨌건 그 시간 여유가 생겼어. 22영수만 생각해보면. 근데 미스터킴은 아니야. 지금 미스터킴한테는 거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날 거절을 못한 게 이 데이트가 예고돼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이게 다대일 데이트여서 정확히 마음을 표현하기도 애매했고 경수와 나의 사이도 지금 뭐가 아니에요. 그냥 데이트 한번 하고 그것도 다대일 데이트 한번 하고 좀 잘 통하네 정도로 끝났어. 그래서 뭔가 미스터킴을 거절할 명분까지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경수한테 가가지고 머리 이거 했잖아요. 오늘 나온 거 이렇게 머리 호 그거 말고 머리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 잡아가지고 했잖아. 그것도 경수한테 나한테 확신을 줘라는 메시지였거든.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미스터킴이 워낙 계속해서 일변도로 오니까 지금 부담스럽죠. 그래서 미스터킴과는 달리 선택지가 있는 22영수. 그래서 내가 둘로 나뉜 관심의 무게만큼 부담이 없겠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부담이 없어서 좋다라고 안 하죠. 그거는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불안해지는 거지. 근데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이 없기 때문이야. 마음이 없다는 거를
본인도 좀 인정을 해야 될 텐데. 근데 국화님은 미스터킴이 자꾸 저를 선택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부담을 느끼는데 나는 왜 부담을 느끼나? 그거를 스스로에게 질문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질문해야 합니까? 그냥 국화님도 알면서 자꾸 뭐 질문을 한다 이러면서 여기서도 인터뷰에서조차 시청자들에게조차 시간을 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못 따라가서인 것 같아요. 따라갈 마음도 없고 영원히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거리죠. 그래서 이성적 호감이 안 커지는구나. 근데 여기서 미스터킴이 진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또 몰라.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이 안 커지는구나. 그래서 뭐 호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없었던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 속도가 달랐다. 여기서 뭐 남녀가 있고 이러면 뭐 이성으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여기서는 어쨌건 선택이고 그렇죠. 그렇게 모든 데이트가 끝이 나고 다 같이 돌아와 앉았습니다. 영수가 물어봅니다. 경수님 마음은 어떠냐? 경수님은 지금 국화에 대해서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하죠. 왜냐면 용담님이 자신한테 굉장히 뭔가 진심인 걸 알고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경수는 이제 딱 두 분. 영수는 저는 국화하고 장미. 여기도 두 분. 경수도 이제 그럼 국화님한테 새 남자가 쏠려 있네? 그러면서 이제 22영수가 22기 때보다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대. 왜냐면 상대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여기도 또 22영숙님 저격이잖아. 22영숙은 나한테 솔직하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또 솔직하게 말해줘서 내가 스트레스 없네요. 지금 국화가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솔직하다라고 말할 만큼 어떤 22영수에게 그런 표현을 100% 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22기 때 영숙님은 막 대화를 피해버리고 만나러 가도 만날 수 없고 막 그러긴 했었죠. 그래서 아무튼 스트레스는 좀 덜한 것 같다. 그래서 경수는 국화님, 장미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경수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준 거냐, 느낌을 받은 거냐. 근데 이제 영수는 아니 시그널로 해석한 그런 느낌 같은 건 아니고 그 사람과 결이 맞는지를 계속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본 모습을 봤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솔직하지 않았던 거지, 국화는. 국화랑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안 맞거든요, 지금. 또 착하고 있는 거지, 만약. 그 사람이 속내를 드러낸다의 솔직함이 아니라 결이 맞는지를 확인하려는 거에 솔직함이었다면 지금 국화는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경수님은 하고 일단은 국화가 뭐 어떤 마음을 얘기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22영수는 그래서 계속 의심이 아니라 맞춰주는 걸까 생각했다. 맞춰주는 거라면 상대방에겐 평생 스트레스가 돼요. 입장을 바꾸면 내가 힘들었거든. 이 말은 뭐야? 내가 22영숙 맞추느라고 힘들었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거든. 평생 스트레스 될 뻔했다. 휴, 다행이다. 아유, 평생 맞춰줄 뻔했네. 아유, 힘들었거든. 내 여자 힘들게 하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는 거지. 정말 숨쉬듯이 22영숙님에 대한 저격과 그로 인해서 깨달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경수님은 국화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을 계속 하고 그러면 국화님도 3명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현재도 똑같아요? 경수님이 물어봐요. 근데 22영수님이 저한테 말하지 말고 직접 들어요. 그러니까 이 태도는 참 옳고 선한 방향인데 지금 영수님이 몰라요. 영수님이 국화 마음을 몰라. 영수와 미스터 킴은 경수가 용담을 선택했다고 들으면서 국화와 경수는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때 그런 뉘앙스가 남아있어가지고 영수님의 머릿속에는 국화와 경수는 끝났다야. 근데 그 말을 전하지 않은 거지. 지금 영수님은 나랑 미스터 킴 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영수님은 지금 좀 우월한 입장에서 직접 들어라. 내가 어떻게 내 입으로 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뭐 제가 전달하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한테 들어야 됩니다. 만약 국화님이 경수님이 1순위인 줄 알았다면 이렇게까지 자신있게 가서 들어요 이렇게 말 못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와전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경수님도 근데 저 말은 맞죠. 수긍할 말이지. 경수님도 바로 수긍하고. 그래서 직접 묻고 싶은데 지금 미스터 킴이랑 대화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이 이미 여기 와 있어. 대화는 끝난 거야. 미스터 킴은 여기에서 혼자 서성일 땐 계속 뭐 잘했다 잘했다 아까 그러고 휴 최선을 다했다. 진짜 난 최선을 다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래서 문제야.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할 때 이제 고객사에 가면은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 제가 처음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거 말고 잘하셔야죠. 잘하셔야지. 항상 그 말을 항상 해. 근데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말이 맞죠. 최선을 다하는 게 뭐가 중요해. 잘하는 게 중요하지. 옛날에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 이제는 잊어버렸는데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어떤 농부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느님이 이 농부한테 금은보화를 내렸어요. 그걸 옆에서 보던 원숭이가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금은보화를 주네? 신께서? 그래서 옆에서 그 새끼줄을 꼬았다가 풀었다가 하루 종일 꼬았다가 풀었다가 하루 종일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한 거야. 그런데 했는데도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나중에 막 불평을 했어. 아니 하느님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하더라? 네가 임마 그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했겠지? 그런 행동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게 있죠. 상대의 입장에서는 전혀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이 아니야.
상대가 바란 일이 아니야. 근데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보상이 오길 바라지. 지금 미스터 킴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1대2 데이트에서 말을 절반으로 줄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미스터 킴은 진짜 나는 최선을 다했다. 할 수 있는 만큼 진짜 열심히 했다. 조금 덜 열심히 했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상대의 니즈를 조금 더 숨은 니즈까지 좀 발견했다면 더 좋았을 거고. 경수님 출격합니다. 경수님은 국화랑 얘기하러 가려고 일어나고요. 그 와중에 미스터 킴은 서글픈 얼굴로 밖에 서 있죠. 밖에서 만났어. 미스터 킴이 밖에 또 혼자 있으니까 경수님은 또 좀 신경이 쓰여.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대화가 좀 되거든요. 미스터 킴 그냥 약간 바람 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경수님 또 혼자 미스터 킴 있고 하니까 약간 마음 한구석에서는 국화에 대한 마음이 지금 많이 커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미스터 킴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고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여기서 좀 대화가 흘러가죠. 미스터 킴이 형님은 왜 나왔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경수는 국화 만나러 가는 건데 뭐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해.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미스터 킴이 뭐 어디 가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님이랑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나왔다. 미스터 킴은 뭐 어이구 다녀와요 하지만 경수님은 그냥 데이트 후기가 궁금해서라고. 근데 미스터 킴은 저는 완전 만족해요. 그래서 경수가 완전히 결정했어요. 근데 미스터 킴이야 뭐 결정이야 뭐 진작 했었지. 결정은 진작 했고 저는 좋아요. 진짜 완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 자신까지 불태워버렸어. 그래서 이제 국화님에게 남은 건 경수밖에 없어졌죠. 22영수와 자신을 함께 싹 불태워버렸어. 훅 부르니까 제가 되어서 싹 날라가. 다 요실금 훅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수는 그러면 됐죠.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최선을 다한 자에게 후회 없는 결과가 오겠죠. 후회 없는 결과는 올 수 있겠지. 후회가 없을 수는 있겠지. 하지만 최선의 결과가 오진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국화는 지금 여자 출연자들과 또 얘기를 나누고 있군요. 저 2대1 데이트 처음 해봤거든요. 은근히 기빨려서 지금. 은근히가 아니고 대놓고죠. 아무튼 기가 엄청 빨려가지고 국화님은 힘들어. 그래서 그 두 분 엄청 재밌잖아요 하면서 재밌는데 기가 왜 빨려? 재미없으니까 기빨렸지. 그래서 민박내 만담꾼이라고 지금 22영수와 미스터 킴이. 만담꾼이라는 건 재미는 없는데 말은 많은 사람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화님은 백합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백합은 완전 두 분은 1대1 데이트에서 깊어지는 시간이었겠다. 백합은 저희는 끝. 그렇게 국화님은 백합과 얘기를 하고 이제 슬슬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미스터 킴이 경수랑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은 누구랑 데이트 다녀왔더라? 용담님이랑 얘기했죠. 그래서 마음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나요? 근데 경수가 진심을 확인하는 자리긴 했다. 용담의 진심을. 근데 아직 진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경수는 용담이 나를 좋아하는 진심을 확인했고, 그런데 이제 내가 아직 갈피를 못 잡았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미스터 킴은 용담이 경수에 대해서 별로라고 했고 경수는 용담을 선택했는데 용담이 경수에게 별로라는 진심을 말해서 지금 다시 국화한테 매달리는구만. 그렇게 이제 미스터 킴은 생각하는 거죠. 딱 자기가 보는 세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때 국화님이 나오고요. 국화님에게 대화를 신청하는 경수. 혹시 피곤해요? 경수님이 피곤하냐고 물었는데 피곤하실 리가 없지. 체력 괜찮습니까? 당연히 좋고요. 두 사람은 이제 대화를 하러 갈 곳을 찾는 그런 상황이고, 미스터 킴이 옆에서 괜히 이제 여유 있는 척 거들어요. 남자방 가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산도 하나로 쓰고 가요. 이렇게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 계속 서 있으면 여유 있는 게 한번 이거 한 거 다 까먹지 뭐.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킴은 여기서 이제 혼자 서 있는 거야. 혼자 서서 보아하니까 용담님한테 좋은 얘기 못 들었나 보다. 용담이 지금 거절했으니까 갔지 뭐. 용담이 본인한테 뭐 진심이라고 했고 용담이 그렇게 했는데 갔어요? 아니네. 자기 기준에서. 근데 이제 미스터 킴은 그렇게 오해할 만한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국화가 말했거든. 경수가 용담을 선택했다고. 그러니까 그 선택이 데이트 선택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선택이라고 오해했고, 그런데 다시 왔다면 용담의 진심이 아니었구나. 좋은 얘기 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진짜 너무 가까운 것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야. 그렇게 경수와 국화 알콩달콩한 대화가 오고 갑니다. 경수님도 막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앞에 두 분에 비하면 대화도 되고 어느 정도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장난도 잘 치고 여기 뜨거운데 이러면서 뭐 정수리 장난 치고. 그래서 국화님이 어땠어요 오늘? 2대1 데이트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수가 잘하는 게 이런 거야. 여기서 정수리하고 뭐 들어가 뭐 괜찮아 들어가면서 혀 짧은 소리를 하고 장난을 쳤다가 국화님이 오늘 어땠어요? 했으니까 바로 모드 전환되거든. 이런 부분이 좀 나아. 미스터 김이랑 22영수님은 그게 좀 전환이 좀 늦거든요. 경수님이 여기서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축으로 들어가요 지금.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대화가 상대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농담하려고 안 하고 뭐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화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경수도 진지하게 말하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내 마음이 뭔지를 아는 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재차 확인 작업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국화도 경수의 마음을 모르니까 좀 떠봐야 되는 거고, 떠봐야 되니까 역질문을 시도해요. 용담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국화도 경수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나에 대한 마음은 어때요? 안 하고 용담에 대한 마음부터 먼저 확인하려고 해. 근데 용담님은 영수랑 경수 2대1 데이트 했는데 용담님의 마음은 경수 쪽이 더 크지 않나. 근데 경수가 그걸 느낌으로 알아요? 근데 국화가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도 알 것 같다. 그러니까 국화가 너 바보 아니잖아. 용담이 경수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하면서 용담은 당신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경수가 만약에 국화를 좋아한다면 그렇긴 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이라고 말할 거고, 국화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쵸, 용담님 좋은 사람이에요 하겠죠. 그러니까 역질문으로 이 사람이 진심을 떠보는 방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수는 그쵸, 모를 순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이실직고 합니다. 몰랐던 척 안 하고. 그러면서 경수가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싶어요. 국화님 마음도 살짝 알고 싶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티키타카 잘 맞는 느낌 들거든요. 근데 국화도 저도 잘 맞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국화도 용담 얘기를 하면서 상대 마음을 살짝 떠봤고, 그리고 경수가 어느 정도 자기 마음이 있다, 국화에게 마음이 있다 라고 하니까 국화는 거기서 한 수를 더 떠. 저 티키타카 잘 맞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당황스럽다고 하니까 살짝 서운할 뻔하다가 좋아요. 솔직히 좋고, 좋아서 혼란해. 좋아서 혼란하다는 뜻이야. 거기서 내 머리에서 스팀 나오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하는 장난치고. 그래서 백합한테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분이랑 티키타카 잘 되고 마음이 있어서 감정이 자꾸 피어나. 내 마음이 너한테 커져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국화님도 줄다리기를 참 잘해. 경수 마음 확인하려고 용담 얘기부터 꺼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수의 마음을 얼핏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걸 상대한테 어필을 하면서 상대에게 가능성까지 던져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수에 대한 마음이 자꾸 피어난다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막 확인하고 있는데 하kim은 계속 서 있어. 이걸 서 있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서 막 얘기를 길게 해. 우산을 따로 쓰고 가라고 줄 걸 그랬나?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우산만 들고 가는 거지. 이게 본인의 어떤 행동이, 최선을 다하는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젠 본인이 그냥 스스로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뭘 하고 뭐 저 사람이 소거됐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아. 이건 판매가 아니거든. 그래서 막 괜히 여유 부렸나? 말소리 들린다. 이게 근데 약간 미스터 킴님한테 좀 감사한 이유는 본인의 마음이나 이런 거를 다 우리한테 해설을 해주잖아요. 거의 우리가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분이죠. 이게 3인칭 관찰자가 아니야. 미스터 킴님이 나오면 속마음을 다 이렇게 혼잣말처럼 해주시니까 우리에게 좀 새로운 관점을 좀 주시는 그런 좋은 출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분들이 민박 주변을 이렇게 도시나 봐요. 근데 미스터 킴은 이리로 와, 그리로 가지 말고 또 얘기하지 마. 근데 이분들은 지금 계속 이 주위를 뱅뱅뱅 돌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 무슨 관객석에서 서킷 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거를 막 뭐야 어디 가는 거야 하면서 막 계속 지켜보고 있어. 경수님은 계속해서 국화님하고 이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서로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되고, 미스터 킴은 중계하고 있고, 이 둘은 서로 마음이 한 바퀴 돌 때마다 조금씩 더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속마음을 더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수님은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재미있을 것 같아. 국화님도 근데 또 설레기도 해요. 이게 두 분 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고 설레고 이런 느낌 좋아하는데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화님이 백합님에게 나는 이만큼 마음이 커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수님은 또 거기서 자신감 얻어가지고 나에게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너무 우거지니까 뭐 조심스럽게 얘기할게 뭐 이렇게 그냥 또 아재 드립을 치는데, 22 영수와 미스터 킴으로 단련된 국화님에게는 이 정도는 웃어 넘겨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스팀 식었나? 국화님도 이래서 진짜 대화가 중요하구나 한 번 더 느꼈어요. 왜냐면 국화님은 자기가 느꼈던 감정을 경수가 똑같이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오늘 마음이 커졌다, 편안하면서 설렜다, 그런데 나만 느꼈던 게 아니다. 이거는 국화님의 노련함도 좀 있죠. 국화님이 상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물꼬를 터주고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사람의 진실을 모르니까 용담님 얘기 끌어와서 네 마음은 어때를 돌려서 물어봤고, 경수님이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국화님은 그래 나는 이만큼 있는데 하면서 상대에게 가능성을 더 던져줬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경수님은 또 용기 내서 그래 나도 라고 하면서, 여기서 국화님이 이 대화에 대한 회고를 나만 느낀 게 아니었구나, 나와 같구나라고 하지만 그거를 국화님이 잘 유도했어요. 물론 국화님이 유도를 안 했어도 경수님은 이 얘기를 하러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긴 했을 건데 국화님도 잘 유도를 해나갔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냥 무난하게 최커로 흘러가지 않을까. 최소한 사계에서는 그럴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에는 미스터 킴의 은신수를 볼 수 있는 한 회차가 될 것 같고요. 두 사람은 또 끝나지 않은 대화. 미스터 킴
야, 나는 데이트 딴에서 했는데 저 양반은 공짜로 하고 있네? 계산하는 마음. 데이트가 뭐 값을 그렇게 쳐. 공짜고 말고. 내 세상이 무너졌어. 22영수가 강적인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다크호스? 이렇게 못 읽고 있어서야. 둘은 천림하고 여기는 다크호스야? 그래서 다음 주에 미스터 킴은 만취 상태에 이르릅니다. 이건 뭐 다음 주에 보자고요.